안녕하세요. 2021년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만나 뵙게 된 김상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에자일한 조직으로의 변화, 그 첫 번째 커뮤니티 활용 사례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SK텔레콤에서 꼬마집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운영자 김상기입니다. 네, 제 발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사이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캡처를 간단히 떴는데요. 그 캡처 내용에 보면 이제 제 이력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간단히 이제 제가 해왔던 경력을 조금 여기 이제 그려봤는데, 개발자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자로 한 5년 정도, 개발을 하다가 이제 이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이런 프로세스, CMMI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을 좀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제품 QA하는 활동, 그다음에 지금은 SK텔레콤에서 사람을 이제 관리하는 약간 좀 이상하지만 HR 부서에서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발표하게 된 동기라고 하면 사실 2019년에 이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여기 코엑스에서 아주 크게 열렸었고, 예, 여기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발표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좋다. 그리고 저 에자일 관련된 그 회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가니까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언젠간 한번 여기서 발표를 해야겠다. 이렇게 굳은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발표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에자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뭐 2, 3년 전부터 계속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회사에 이제 기업이 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장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 SDS 사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전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컬처 리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 리드 트랜스포메이션, 팀 리드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애자일 트랜스폼의 단계나 뭐 전략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어쨌든. 예. 그래서 SDS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프로세스를 먼저 이렇게 탑다운으로 진행하다가 또 이제 스폰서십이 중간에 이제 없어지면서 약간 롤백 되는 뭐 경험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팀 리드로 바꿔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현재는 많이 확산돼서 붕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쪽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제가 발표 들었을 때도 보니까 뭐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예, 사실은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긍정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롤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문화로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레슨런으로 삼아서 저희 회사에서는 좀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자일이란 용어 자체가 뭐 쓰이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애자일에 나온 자발적인 참여나 공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긍정 경험을 경험할 수 있으면 구성원들이 나중에 이제 아까 롤백 되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자일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누구나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제 저변 확대를 시키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희 발표 주제처럼 첫 번째로 뭐부터 할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곳은 커뮤니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학습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예, 조직 내에서는 뭐 COP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뭐 이런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그죠? 거기서는 뭔가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먼저
애자일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긍정 경험을 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애자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원칙 12원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에 보면 5번하고 11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기가 부여된 개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일을 한다.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자율 구성된 이것도 다 자발적인 이런 참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5번 다른 원칙들도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5번, 11번이 저는 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로부터 애자일을 좀 출발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발표도 하게 됐고 저희가 이런 레슨런을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를 그러면 잘 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할까? 어떤 게 베스트 프랙티스일까? 커뮤니티의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좀 찾아봤는데 결국 이제 이 분야가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오픈소스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 지금 30년 딱 됐다고 뭐 요즘에 리눅스 토발스 강연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 오픈소스 쪽에 보면 핵심 요소가 커뮤니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픈소스의 조직 성숙도 단계가 5단계로 뭐 페이퍼도 있는데 5단계로 가여 있어서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단계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처음 이제 관리 단계까지는 오픈소스를 이렇게 관리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 내에 만들어주는 걸 중요시한다고 치면 네 번째 단계나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면 결국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커뮤니티가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까지도 확산이 돼서 뭔가 막 재단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지금 리눅스가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재단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뭐 저희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처럼 이런 커뮤니티가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오픈소스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를 이제 참여하고 육성하고 선순환하게 만드는 게 오픈소스 생태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커뮤니티도 이렇게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나 이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채용이 된다면 또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뭐 기터브의 일튼 존슨이라는 분이 또 얘기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픈소스 개발 쪽에서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인가 이제 들었던 강연인데요. 저희 뭐 마이써니에서 들은 애자일 리더십이라는 교육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매니지먼트 3.0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에서도 보면 저희 이제 애자일 관리 분야,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가장 이제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3.0 시대에 왔을 때 원하는 조직은 아메바 같은 조직, 이제 바텀업이 필요한 자발적인 바텀업이 필요한 조직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조직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자율과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자발적인 바텀업 활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대표적인 게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리더십을 찾을 수 있고 현재 관리 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정말 이렇게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사례들을 이제부터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커뮤니티 사례를 저희 SK 그룹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써니라고 하는 사실 SK의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유니버시티라고 저희는 부르기도 하고 뭐 다른 기업들은 뭐
교육 뭐 이런 러닝 플랫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아니면 저 뭐 외주를 줘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뭐 이런 뭐 요새 보면 인플런이라든지 뭐 그런 유데미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이썬이고요. 그룹 내에서. 예, 그룹 내에 있는 임직원들, 구성원들은 모두 이제 여기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신청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이썬이 내에 애자일 커뮤니티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 거와 이제 별도로 이제 메뉴에서 애자일 커뮤니티를 누르면 이 애자일 커뮤니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배경은 사실은 마이썬이 내에도 애자일 관련된 교육 과정이 여러 개가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애자일 전문가들이 또 이제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더 이제 가장 윗단계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 예, 사내 애자일 코치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인터뷰도 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특징을 갖는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애자일 전문가들이 참여를 같이 하고 구성원들이 이제 같이 투 티어 커뮤니티로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지향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정기 세미나를 조금 운영을 하자. 예, 그리고 세미나를 운영을 했을 때 VOD로 그 세미나 내용을 요약해서 또 마이써니 교육 쪽에 컨텐츠로서 제공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외부의 애자일 전문가들 뭐 여기 애자일 코리아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 저명한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조금 이제 오픈해서 SK 구성원들이 다 이런 분들하고도 서로 만날 수 있게 해드리자. 그래서 확장형 커뮤니티로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의 운영의 주체는 우리 구성원이 되자. 그래서 이제 마이썬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 틀을 만들어 주시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진은 이제 구성원이 주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SK텔레콤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CNC의 운영자들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구성원이 주도해서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구조로 만들고, 컬리지는 이제 마이썬이라는 곳에서는 지원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진들을 한 4분 정도로 구축했고요. 여기에 이제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여기 애자일 코리아 컨퍼런스의 운영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써니 쪽에서는 약간 서포트하고 이제 이런 섭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운영을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이렇게 대상을 좀 참여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찐 코치라고 애자일에 정말 애자일 코치의 경험이 있는 분들 에 대한 그룹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냥 관심과 이제 학습을 하고 싶은 애자일 관심 구성원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가들 뭐 이렇게 그룹을 조금 나눠서 커뮤니티 권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 뭐 간단해요. 뭐 커뮤니티 뭐 네이버 카페 생각하셔도 되고 뭐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메뉴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커뮤니티와 이제 아까 등급 구성원별로 찐코치들이 학습하기 위한 커뮤니티 뭐 이렇게 메뉴가 좀 나눠져 있고, 월 1회 세미나 같은 것들을 서로 공지하고 거기에서 질문 같은 거를 받고 이제 답변해주고, 뭐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같은 거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활성화를 시켰고요. 지금 이거 캡처했을 때는 아마 여기 멤버가 175명이었는데 현재는 3,000명이 넘어가는 아주 큰 커뮤니티로 1년 만에 성장을 했고요. 이따가 조금 화면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참고 사항으로 조금 더 놓은 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아까 이제 운영 방안을 얘기하면서 이제 매달 이제 세컨 투즈데이 뭐 미덥, 애자일 미덥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이제 미덥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포스터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미덥을 진행해서, 짝수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커뮤니티의 전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서 미덥을 들을 수 있게 열어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4월 달에 했던 미덥에 또 이제 삼성 SDS 분이 발표해 주셨고, 두 번째 여기 카카오 보기만 해도 아시겠죠? 카카오에서도 한번 했었고 라인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끼리 SK 네트워크스라는 데서 이제 또 공유회 같은 것들 마지막 달에 해가지고 전체 미드업을 했어요. 이때 이제 많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다 오픈해서 공지한 다음에 이제 했고요. 이 커뮤니티에
이제 끝나고 났을 때 뭐 한 2시간 정도 이제 미드업 하고 난 영상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또 마이써니 쪽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진행을. 그리고 짝수달은 요렇게 했고, 홀수달은 이제 또 이게 저희 전문가들끼리도 약간 애자일 코치들끼리도 뭔가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코칭을 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상담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외부 전문가를 모셨을 때 이 외부 전문가가 약간 전체 공유를 약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다음에 우리끼리 또 할 얘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약간 애자일 코치끼리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홀수달을 진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규모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했고, 뭐 해서 이제 괜찮았던 내용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커뮤니티 통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달에는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재미나게 또 진행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네. 영상이 제가 좀 좋아서 사실은 조금 요약을 해서 좀 가져왔거든요. 잠깐 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에 있고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거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자일은. 그러니까 애자일은 결국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거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개인, 팀, 조직으로 같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씩 그 회사 안에서 시도해 보시면서 SK 각 사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카카오 회사의 애자일은 우리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지?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조직 구성이 사실 이제 목적 조직에서 기능 조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더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협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모든 부분들은 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냥 작은 것들,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그냥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점차 이제 확산이 돼서 이제 회사의 카카오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의 애자일인 것 같습니다. 뭐 2번 한 것만 이렇게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정말 마이써니에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애자일 코치나 외부 전문가들을 모셨을 때 나온 세미나 내용이 2시간 정도 되게 길잖아요. 그것도 요약해서 이렇게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다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제공했다는 점이, 누구나 이제 애자일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쉬운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배지 이벤트, 뭐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거 이제 좀 같이 듣거나 모여서, 아니면 이제 서로 이렇게 붙돋아 줄게 이제 치킨 같은 쿠폰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계속 활성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불구하고 지금 3,697명, 거의 4,000명이 육박하는 SK 구성원들이 다 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마이써니 에자일 쪽에서 하는 내용은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에자일 쪽 관련돼서 이렇게 처음에 베이직부터 해서 인터미디어, 그다음에 어드밴스 이렇게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코치 미드업이라는 이 과정도 하나 개설을 해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같이 이끌어 갈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이런 교육을 들었을 때 또 교육을 듣고 난 후기라든지 교육을 듣고 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커뮤니티가 되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커뮤니티 사례는 이제 데보션이라는 개발자 커뮤니티예요. 이제 앞에는 이제 약간 이제 개발과 관련 없는 에자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였다면 이제 이쪽 부분은 약간 개발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가 아까 오픈소스 개발에서도 많이 이제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제 육성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SK 그룹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개발자 커뮤니티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미 이제 기술 공유를 하고 협업하는 채널로서 운영을 한 2년 정도 해왔는데 이제 2년 정도 이제 해오다 보니까 사실 많은 컨텐츠가 이제 쌓이죠. 쌓여 있고 좋은 컨텐츠를 외부에도 좀 공유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네카라 쿠베라고 하는 저희 이제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 이런 기술 블로그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개발자들을 이렇게 약간 끌어올 수 있게 아니면 개발 문화를 경험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보션이라고 이제 기존의 내부에 있던 개발자 커뮤니티를 조금 확장을 해서 이제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약간 소통 채널로서 요즘에는 DR이라고 많이 불러요. 데브 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벨로퍼 릴레이션 채널로서 블렌딩을 해서 이걸 오픈을 했어요. 올해 또 5월 말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또 이제 활성화를 하는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 1분 40초니까 잠깐만 보시죠. 새로운 기술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류를 할 수 있으면은 많은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보션이 뭐죠?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공유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개방형 오픈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일 수도 있고 UX, UI 전문가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적일 수도 있고 에자일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구든지 데보션에 들어와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데보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쉐어하고 싶을 때 올릴 수 있는 블로그 기능들도 있고 최신 IT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특정 분야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테크에 대한 테크 뉴스라든지 브이로그에서 기술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녹화된 영상이나 외부에서 진행된 아주 좋은 세미나 같은 것들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된 기술들을 읽고 상호 토론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 기능들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들이 기술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는 데보션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IT 엔지니어 분들이 함께 모여서 키워나갈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보셨고요. 예. 일단 다른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와 약간 차이점이라고 아니면 볼 수도 있고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커뮤니티, 저희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마스터 전문가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SK 그룹이나 아니면 저희 SK텔레콤에서 추구하는 분야가 IT 서비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변한 테크 분야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평균적인 개발자를 많이 막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정말 뛰어난 개발자가 한두 명이 주축이 돼서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요새 뭐 그렇잖아요. 앱 같은 거 그죠?
해커톤 이런 거 하면 막 하루 만에도 만들어내잖아요. 대학생들도. 예, 그렇듯이 뭔가 이제 경험이 많거나 이런 장애인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빠르게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약간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소프트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분야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국방 쪽 이런 데 보면 되게 긴 프로젝트 기간을 가지고 폭포수 모델로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설계부터 이렇게 하는 분야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쪽 분야는, 이 테크 분야는 약간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인 정신이 필요한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개발자의 커뮤니티는 그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마스터 제도를 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인들, 전문가들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들이 조직에 또 기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아까 말한 약간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구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애자일한 조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소프트웨어 크래프트맨십이라는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그래요. 애자일 그 매니스펙트를 약간 확장을 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보고 이런 마스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분야가 HR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릴 수 쉽게 용이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정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이렇게 잘 나가고 밖으로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퍼스널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어서 또 좋은 사람들이 또 데보션에 또 들어와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에 또 입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창구로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조금 더 특화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한테 막 멘토링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화된. 왜냐하면 다른 기술 블로그 사이트라든지 다른 개발자 커뮤니티는 단순히 이제 기술을 공유하는 형태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전문가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해놓고 있는 약간 특이한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이건 내부 이제 사이트인데 마스터라고 하면 이제 내용을 누르면 이 마스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그다음에 글은 어느 정도 쓰고 있고 뭐 팔로우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요. 페이스북처럼 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이 쓰는 글들을 보니까 막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막 400개씩 돼요. 300개, 200개. 제가 쓰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매니지먼트 3.0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보면 매일 꾸준하게 2-3편씩 기술 블로그 사이트가 운영이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앞에서 얘기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활동, 네칼라 쿠브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 자체도 이 기술 블로그가 많이 올라와야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이렇게 기술 블로그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올리고 있고요. 포인트 제도, 그 이면에는 HR적인 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제도라든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랭킹을 순위로 해서 도서 상품권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일리지도 이제 모은 사람들을 이 상품으로 바꿔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높은 마일리지가 상품권을 막 받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기술 전문가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식사권을 드려요. 뭐 그런 것들도 운영을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간으로 또 월간으로 이렇게 상품권 주면서 개발자들하고 계속적인 스킨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기술 분야도 그렇고 또 애자일 쪽도 이렇게 애자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관심 있어 하는 토론 주제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토픽을 또 각자 올린 거예요. 각자 올린 걸 또 모아서 누군가가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자 라고 해서 글도 한번 올려서 이렇게 토론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호객행위죠. 매달 이제 테크 세미나라는 거를 이제 오픈해서 완전히 오픈해서 이제 열어요. 그래서
누구나 개발자들, 이제 내부 개발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10월달, 11월달 매달 하고 있고요. 테크 세미나를 매부 공개하고 외부 개발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뭐 이제 저희는 개발자 이제 뭐 풀을 늘린다고 할 수도 있고 소통의 채널을 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뭐 선물도 드리고 뭐 이런 테크 세미나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보션 사이트도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조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지금 가입자가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가입자가. 네. 그리고 이런 레터라는 것도 뭐 보통 뉴스레터 이런 거 많이 발간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블로그가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올라오다 보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뭐 좋은 블로그라든지 추천이 많이 받거나 뭐 이렇게 인기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뭐 안내사항 같은 것들을 회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SNS라고 해서 그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채널 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좀 빨리 알 수 있게 그죠? 네, 빨리 알릴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카드 뉴스 형태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소개해 드린 거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육성함으로써 애자일한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감히 그죠? 감히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들인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 그죠? 데보션도 있고, 아까 마이써니의 애자일 커뮤니티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계속 성공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자일한 마인드를 갖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이것들을 외부에도 공유하고 싶은, 저도 지금 외부에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겨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커뮤니티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지금 채용하고도, 저희도 채용할 때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우선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굴 지원하는 쪽으로 같이 확산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이제 그룹 내 하는 것들을 외부에 오픈하고, 외부의 커뮤니티와 뭔가 연계해서 계속적인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다 보면 또 접점에 있는 게, 여기 보면 애자일 코치도 중요한데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활동도 중요해지거든요. 애자일 코치가 약간 이제 내부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거리를 상담하거나 애자일 활동이 잘 되게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저희는 그렇게 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치면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외부로 이런 것들 개발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막 홍보하고 이제 개발 문화를 전파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그런 걸 좋아 보이게 하는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둘이 약간 같이 할 수도 있는 일이 많고 서로 정보 교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같이 뭔가를 또 발전시키는 하나의 분야로서 저는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장표를 이제 만들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가 어떻게 조직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티가 살아남으려면 조직한테 또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 조직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스포티파이 조직 모델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스쿼드라는 조직, 프로젝트 조직도 있고 이제 가로로선 챕터라는 전문가 이렇게 뭐 웹프론트면 웹프론트, 뭐 백엔드면 백엔드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챕터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각 이게 사업 영역을 보시면 돼요. 트라이브 사업 영역끼리도 약간 공존해서 이렇게 같이 길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조직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스포티파이 모델에서. 근데 HR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접목을 시킨다면 사실 HR에서 하고 있는 뭐 직군이라든지 직무 전문가들은 결국 이 챕터 조직이거든요. 그죠? 챕터 조직의 장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는 이 챕터 조직으로 이렇게 각각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 분야에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뭐 그렇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에서 뭔가 전문가들이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조직의 직군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게 서로 이렇게 매핑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애자일 코치 쪽은 약간 조금 다르죠. 약간 사업부를 넘나들 수 있는 영역이 큰 길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자일 코치는 이 길드 영역에서 뭔가 전문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 결국 커뮤니티를 잘 키워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교육 분야, 이런 교육 분야나 평가, 이 조직원들을 평가할 때 예, 챕터 조직에 누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이 커뮤니티, 해당 커뮤니티, 챕터를 담당하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교육할 때 자문을 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조직 내 커뮤니티가 예, 정말 활성화되고 그 커뮤니티로부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예, 결국 같이 활용이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죠. 예, 먼저 애자일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활동을 커뮤니티 쪽에서 많이 하다 보면 내 업무에도 이 애자일 프랙티스를 적용을 해보는 노력을 내 스스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고를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부터 애자일 프랙티스를 활용해보는 역할을 좀 해봐야 되고, 예, 고민 같은 거 잘 털어놓지 못하거든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애자일 코치가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리더한테도 한번 털어놓기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칸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일에 이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 칸반 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나부터 먼저 애자일을 적용하는 일 이게 뭔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동 자발적으로 뭔가 손들면서 이렇게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애자일 먼저 조금씩 적용하고 이제 그게 확산돼서 팀 차원에서도 확산되고 이게 문화로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와 나 이제 이게 나중에 합쳐지면 결국은 다 모든 조직이 애자일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변화를 저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매니저로서,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애자일 커뮤니티에서 만날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개발자 커뮤니티, 아까 말한 데보션에서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구성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그러다 보면 애자일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단추로서 저는 커뮤니티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사이신 김상기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 집사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단상 위로 와주십시오. 상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테크 HR팀의 김상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커뮤니티 운영을 지금까지 한 3년,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텔레콤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티가 조직의 소통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그 강연하시는 동안 질문들이 와서 질문을 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참여자들의 관심과 열성적 참여를 위한 비법이 궁금합니다. 운영자로서 이를 위해 시도해 볼 만한 것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텔레콤에 와서 거의 처음 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커뮤니티에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루라고 하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런 전문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고 그분들이 있어야지만 커뮤니티 운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소수의 전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내부적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운영진으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몇 분이나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어렵죠. 근데 저희
네네. 한 3년 정도 걸렸고 조직 그 인원은 저 포함해서 저희 팀장님과 그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들 뭐 이렇게 해서 2명 정도 있고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 인제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이 한 100여 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00여 명이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궁금한 건데 그 100여 분이 커뮤니티에 전담해서 리소스를 100%다 담당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뭐 본업에다가 50대 50 그런 비율로 진행하고 계실까요? 그쵸. 다들 본업이 있으신 거고요. 커뮤니티가 음. 약간 온라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기술 블로그를 인제 열심히 써 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 50% 이상 이렇게 조직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저희 여기 애자일 코리아 컨퍼런스 하는 것처럼 인제 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그거를 인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뭐 제 생각에 한 10% 20% 정도밖에 투입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그렇게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도 10% 20%씩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문화도 중요하고 조직에서 그런 지원도 정말 의미 있는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간 기술 커뮤니케이션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토론 주제를 발제하고 실시간 댓글로 토론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자들을 이렇게 소통 창구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조언이나 운영 노하우 같은 게 추가로 있으실까요? 어떤 게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티라는 게 한 2 명, 3 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잘 이렇게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잘 캐치업 해서 그 사람들을 인제 뽑아내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커뮤니티를 좋아하거나 이런 자발적인 활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 발굴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마쳤으면 하는데요. 앞으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 우리나라가 커뮤니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지 상기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의 방향 또 생각들 그런 것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픈 소스 개발 쪽을 인제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잘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오픈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오픈 소스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애자일도 그렇고 애자일 코치 모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HR 모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공개 석상에서 같이 서로 공유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커뮤니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게 너무 폐쇄적으로 특히 HR 분야는 더 그렇더라고요. 약간 보완적인 것들이 많아서 서로 인제 개발자를 막 뽑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리스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인제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서로 개방해서 코칭을 받고 그런 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다 오픈해서 그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여러 분야별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김상기님과 함께 이야기해서 우리나라도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과 질의응답을 해주신 김상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상기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